잠시 후 여러분은 유럽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 연구는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헐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제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과연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